안개가 자욱한 강원도 평창의 조용한 산골 마을, 그곳에 서연이 살고 있었다. 평화롭고 느릿느릿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오래된 절간 종소리가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알렸다. 서연의 남편, 동현은 서울의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다. 그는 자주 출장을 다녔고 긴 출장길에 오르면 집은 쓸쓸한 메아리와 그림자만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다. 동현이 떠난 직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그의 셔츠는 침실 의자에 걸쳐지고 면도 후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석양에 반사된 마지막 햇살처럼 사라졌다. 그런 서연에게 남은 유일한 동반자는 호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마스티프였다. 거칠면서도 다정한 호랑이는 서연이 집안 어느 곳에 있든 조용히 따라다녔다. 서연은 평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수업이 끝나면 호랑이는 늘 문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마치 질문하지 않은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날 저녁, 서연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짙은 숫색 스타킹과 따뜻한 펠트 슬리퍼가 발을 감쌌다. 머리는 부드럽게 묶어 목덜미에 살포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주전자를 올리고 부엌에 희미한 조명을 켜자 호랑이는 서연 발밑에 몸을 웅크렸다. 차를 마시고 소파에 앉았지만 책장에 펼친 글들은 빗방울처럼 미끄러져 내려갔다. 무심코 손을 호랑이의 두꺼운 털 위에 올리자 그 존재가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천천히 머리를 쿠션에 기대고 호랑이는 옆 카페트 위로 기어올라 넓은 머리를 그녀의 허벅지 위에 얹었다. 그 무거운 머리가 닿자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호랑이의 눈은 실내로 감겨 있었고 오랜만에 그녀의 숨결은 느려졌다. 그 순간은 이상했다. 틀림없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완전히 옳지도 않은 새로운 친밀함이었다. 조용하고 순수하지만 살아있는 감각. 그녀의 손가락은 호랑이의 등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털 사이로 파고들었다. 마치 안전 그 자체를 쓰다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밤은 끝없이 흐르는 선율처럼 길어졌다. 때때로 호랑이의 숨결은 리듬을 바꾸었고 마치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듯했다. 잠들고 싶지 않았다. 단지 잠시 더 그 곁에 있고 싶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칠 때 호랑이는 여전히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 고개를 살짝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거울을 피했고 동현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설명하기 싫은 허전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집을 나서면서 오래전 동현이 선물한 부드러운 비단 스카프를 꺼내 목에 감았다. 그 스카프는 그녀의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돌아오자 호랑이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처음으로 서연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며칠간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바깥은 1월의 차가운 공기에 덮여 있었고 눈으로 덮인 지붕과 텅 빈 골목길 사이로 아침 안개에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퍼졌다. 서연과 호랑이는 조용한 일상을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호랑이가 창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함께 집 뒤 숲속을 산책했다. 그날 그녀는 짙은 파란색의 긴 코트에 반짝이는 검은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배인 가죽 장갑도 손에 끼었다. 목에 감긴 스카프가 바람에 나부꼈다. 호랑이의 발은 신선한 눈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때 동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틀 후에 돌아갈게. 다 괜찮아. 그녀는 신속하고 무심한 답장을 보냈다. 응, 다 조용해. 하지만 조용한 집안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호랑이의 움직임과 근육의 힘, 그리고 그녀를 따라다니는 깊은 눈빛이 서연의 감각을 깨어나게 했다. 어느 저녁, 서연은 거실에 한쪽 램프만 켜고 연한 크림색 가운과 줄무늬 스타킹을 신고 카페트 위에 앉았다. 야릇하지는 않지만 몸이 다른 리듬으로 숨쉬는 듯했다. 호랑이는 그녀 옆에 앉아 숨결을 그녀의 어깨에 닿게 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연의 손은 그의 목덜미와 넓은 가슴을 더듬었고 호랑이의 털은 그녀의 담요였다. 그날 밤 호랑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뒤에 머리를 대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두 눈이 마주쳤다. 두려움도 애매함도 없었다. 단지 진실한 존재감, 마음을 흔드는 감각만이 가득했다. 서연이 앉자 호랑이는 그녀의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그녀의 손은 시처럼 그의 몸의 윤곽을 더듬었다. 꼬리가 살짝 움직였고 그들은 그저 그렇게 조용히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 서연은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그리고 새벽, 눈을 떴을 때 호랑이는 침대 옆 카페투에 누워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밤새 꼼짝하지 않은 듯 했다. 서연은 모래색의 넉넉한 스웨터에 두꺼운 스타킹과 실내 부츠를 신고 커피를 준비했다. 자신과 호랑이에게 각각 그릇에 물을 부으며 둘은 마치 연인처럼 무언가를 공유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현이었다. 오늘 밤 빨리 들어갈게. 서연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마치고 짙은 녹색 벨벳 원피스를 입었다. 동현이 들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멀었다. 안기는 듯했지만 무게 없는 인사 같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또다시 호랑이에게 머물렀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동현의 일 이야기가 공간을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먼 곳에 있었다. 그날 밤,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둘 사이에는 촉촉한 침대 시트처럼 차가운 거리가 있었다. 동현은 부드럽게 코를 골았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방문 근처에서 호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흰색면 원피스를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을 간지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호랑이는 이미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몸을 가까이 대자 호랑이 눈빛이 걱정스럽게 반짝였다. 손길이 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자 긴장이 풀렸다. 그날 아침, 동현은 급히 메모를 남기고 일찍 나갔다. 회의에 있어 늦을 것 같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 사랑해라든가 조심해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 서연은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검은색 얇은 울 원피스에 크림색 스타킹, 그리고 약간의 굽이 있는 부츠를 신고 붉은 비단 스카프를 목에 감았다. 바람에 스카프가 살랑거리며 조용한 도발처럼 흔들렸다. 호랑이와 함께 무작정 걸었다. 바람이 파도처럼 호숫가 물결을 흔들었다. 서연은 철제 벤치에 앉아 호랑이가 옆에 웅크린 채 털을 쓰다듬었다. 바람은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날려갔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충직한 개 한 마리가 1000마디 말보다 낫다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을 벗었다. 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레이스 속옷만 남았다. 남을 유혹하려는 게 아니었다. 자신에게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차분한 쇼팽의 야상곡이 흐르는 거실 카페트 위에 누웠다. 호랑이는 곧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부적절한 게 없었다. 단지 서로가 숨쉬고 리듬을 타고 진동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옆에 없으면 정말 보고 싶어.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치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날 밤 동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애매한 문자를 남겼을 뿐 서연은 담요를 덮고 호랑이 옆에 앉았다. 그의 발이 그녀 다리를 살짝 스칠 때 그 단순한 접촉이 한 번도 받지 못한 키스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를 떨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동현은 밀라노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마치 나뭇잎이 떨어져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서연은 버터색 부드러운 터틀넥과 병색 벨벳 스커트, 연회색 두꺼운 스타킹, 그리고 낮은 가죽 구두를 신고 머리를 높게 묶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전과는 다른 더 생생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시와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저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려는 신용이었다. 저녁, 호박 수프와 따뜻한 로즈마리 빵,
그리고 켜진 촛불이 테이블 위에. 겨울의 끝자락, 평창의 산골 마을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의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전조였다. 방 안의 공기는 꽤나 무겁고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다. 호랑이는 언제나처럼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달랐다. 그의 눈빛엔 예전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듯한 똑똑한 눈빛이었다. 그날 아침, 서연은 자신도 몰래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손끝에 닿은 옷들은 모두 평소와 달랐다. 결국 그녀가 고른 건 진한 젓갈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였다. 블라우스는 목선을 살짝 드러내며 은은한 광택을 내며 스커트는 무릎 바로 위까지 내려와 가볍게 몸에 감겼다. 발에는 검은색 가죽 부츠를 신었고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다. 평소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러나 결코 과하지 않은 차림새였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 그녀가 혼잣말을 하자 호랑이가 조용히 옆에 다가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올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렸다.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어. 그날 서연은 마을 카페 별빛다방으로 향했다. 평창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아담한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동현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에 검은색 코트를 걸쳤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 있었다. 서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오랜만이네요. 동현 씨. 동현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그들은 카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동현은 표정이 무거웠지만 서연은 여유롭게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바뀐 걸 알겠죠? 동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내가 나보다 호랑이한테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게 진짜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호랑이는 질문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동현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게 일 때문이야. 요즘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서. 서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압박이 아니라 우리 사이의 벽이 문제예요.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서연과 동현은 동시에 돌아보았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이는 평창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 민석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도시에서 일하다가 잠시 고향에 내려와 작품 활동 중이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따뜻했고 어딘지 모르게 서연에게 호기심과 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석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무척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반갑게 미소 지었다. 민석 씨, 오랜만이에요. 지금 좋은 시간인가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사진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서연 씨가 혹시 관심 있으면. 서연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동현과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 민석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신선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호랑이는 민석의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요. 민석이 다정하게 덧붙였다. 서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래도 기회가 되면 꼭 연락할게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밖에선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마을의 골목길은 흰 눈으로 덮여 사라질 듯했고 평화로운 듯하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의 마음속에도 눈처럼 하얗게 덮인 비밀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입은 옷은 낮과는 또 다른 느낌의 검은색 실크 드레스였다. 깊게 파인 목선과 허리를 감싸는 라인이 은근한 관능미를 자아냈다. 발에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었고 목에는 옅은 금빛 목걸이가 빛났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호랑이는 문 앞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가자 호랑이는 머리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준비됐나요? 라고 묻는 듯 했다. 서연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서론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과 호랑이, 그리고 동현의 눈빛이 동시에 그 소리를 향했다. 이문득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피할 수 없어. 진실을 마주해야 해. 눈발이 거세지며 이야기의 새로운 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이 서연의 집 창문을 스치며 위밍 소리를 냈다. 그 낯선 그림자는 처음엔 흐릿했지만 점점 집 앞 눈밭 위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다가왔다. 호랑이는 서연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동현도 몸을 굳힌 채 낯선 방문자를 응시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그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한때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름은 강민수. 그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강민수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 속 인물이었다. 몇 년 전 갑작스레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긴 사람. 서연은 호랑이 옆에서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왜 지금 여기 온 거죠? 강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전하러 왔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진실과 관련된 증거가 담겨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마을에도, 이 집에도 어둠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의 눈이 호랑이와 동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동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그런 일에 휘말릴 생각 없어. 지금 우리 가족 문제도 벅찬데. 하지만 강민수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 문제들이 바로 이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마치 눈밭 밑에 감춰진 얼음이 서서히 깨지는 소리 같았다. 호랑이가 몸을 일으켜 경계심을 높였다. 서연은 조용히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친구. 우리가 함께라면. 강민수는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민수와 지금은 사라진 마을의 옛 풍경이 담겨 있었고 편지에는 당시 벌어진 비밀스러운 사건의 조각들이 적혀 있었다. 이걸 왜 지금 내게? 서연이 물었다. 너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강민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리고 내 곁에는 항상 호랑이가 있으니까.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어둠이 잠시 덮쳤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무겁게 뛰는 것을 느꼈다.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과는 별개의 일이라니까.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호랑이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우리 비밀의 수호자야. 바깥에선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마치 하늘도 이 비밀의 무게를 알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마침내 마주할 거예요. 그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집안에 있었다.에 서연은 몸을 굳히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이 집, 이 마을, 그리고 나 자신까지 눈보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미로로 접어들고 있었다. 겨울밤의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창틀을 덜컹거리게 할 때 서연은 호랑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낯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동현은 창문 너머를 응시하며 손에 쥔 커피잔을 꽉 쥐었다. 강민수는 고요히 서연 옆에 섰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현관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모피 코트를 입은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위압감이 느껴졌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 여인은 바로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주진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로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채로 있던 인물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이 집의 비밀을 끝내 밝히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신도 그 비밀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요.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유진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 이 녀석, 왜 그렇게 경계하나요? 유진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그게도 뭔가 알고 있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아요. 단지 진실만을 원할 뿐의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동현을 바라보자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이제 숨길 수 없어. 우리 가족의 과거가 모두 드러날 거야. 그때 강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시작하자.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 앞에 서겠다. 바깥에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고 집안의 불빛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긴장감을 더했다. 호랑이는 서연 곁에 몸을 바짝 붙이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집안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호랑이와 함께 그 미지의 존재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더 깊은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밤의 고요를 깨뜨리는 이상한 소리가 집 안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호랑이의 몸을 꼭 껴안으며 숨을 죽였다. 동현과 강민수, 유진까지 모두 긴장한 채 그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눈을 크게 떴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순간의 공기는 무거웠다. 누구야? 서연이 속삭이듯 내뱉었다. 호랑이는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어나갔다. 그가 코를 킁킁거리며 소리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자 서연도 뒤따랐다. 거실 한쪽 벽 너머에서 문득 밝은 빛이 스며나왔다. 서연이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숨겨진 작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 마을 기록 보관소에서 온 기자 김하늘입니다. 오래된 사건을 취재하러 왔어요. 서연은 놀라움과 당혹감에 눈을 깜빡였다. 기자요. 왜 하필 이곳에? 김하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마을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들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집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민수가 술렁이며 말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 마을의 어두운 과거,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실. 유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알게 되겠군요. 숨겨진 비밀과 거짓말들이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모두 여기 모였으니 진실을 마주합시다. 호랑이는 그녀 옆에 몸을 낮추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했다. 김하늘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와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거기엔 오랜 세월 묻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 기록, 그리고 서연의 가족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서연 씨 가족과도 깊이 얽혀 있죠.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호랑이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된 거야. 숨길 수 없는 이야기. 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집안은 낯선 진실과 마주한 사람들의 무거운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욱 가까웠다. 모든 시선이 그 문 쪽으로 향했다. 누구지? 동현이 긴장하며 물었다. 서연은 차갑게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이제 끝까지 밝혀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진실 말이에요. 호랑이가 조용히 으르렁거리며 문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새벽의 미스터리와 함께 서연의 운명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